벗을 가려 사귀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알라. 정약용이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정약용은 영모로 몰려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리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같은 처지의 유배인도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어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남는 인연은 많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인연이 더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다 끌어안고 가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냉정하다 여겼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것을요.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소중한 나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 습관처럼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조용히 멀어져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만 불운하다 여기고 세상이 자기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자는 스스로 복을 버리는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불평불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입으로 뱉은 어두운 기운이 결국 자신의 삶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가? 세월이 흐르며 정약용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은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의 불평을 듣다 보면 내 삶도 불행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정약용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모로 몰려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꿈도 벼슬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먼 남쪽 땅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정약용이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할 수도 사람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왜 나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을 닦는 데 썼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한탄 대신 성찰을 택했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말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는 생각.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의 입버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눈으로 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같은 불행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원망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나이 들어 지킬 것은 내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평온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나를 잠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옆에서 위로해 줄수록 그 사람은 더욱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위로는 그 원망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할 이유를 더 만들어줄 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뎠느냐고.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행을 견디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자신의 고통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진짜 고통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낼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통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무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병에 시달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반면 그보다 나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고통을 늘어놓았습니다. 위로를 구걸하듯 자신의 아픔을 과시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이 입버릇인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만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자신은 더 힘들다며 고통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행 경쟁입니다. 누가 더 힘든지 겨루며 위로를 독점하려 합니다.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정약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져 18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한창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운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그 아픔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편지에서도 글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을 자신만의 무기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자주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지칩니다. 끝없이 위로해야 하고 계속 공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해도 그 사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말하며 위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의 갈취입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고통은 대부분 견딜 만한 것이다. 진짜 고통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슬픔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무게를 감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도구로 씁니다. 관심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삼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타인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갑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을 위로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끝없는 위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은 당신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긴 세월의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고통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견뎌낼 것인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의 위로 노동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말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아픔을 무기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타인을 쉽게 규정하고 단정 짓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타인을 평가하는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역모로 몰려 유배를 떠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역적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정약용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역적의 무리와 어울린 자는 역적이다라며 그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약용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내린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 속에는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를 변할 수 없는 존재로 고정시키는 폭력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달라집니다. 하지만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무례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온화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지했던 백성들이 배움을 통해 깨우쳐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로 누군가를 단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며 당신을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당신이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의 과거가 아닌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고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과거에 가두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어두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세상을 경직된 눈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세계는 좁습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품격이라는 것을요. 섣불리 규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역적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이 빛을 발하자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를 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말했던 그 말이 훗날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좁은 그릇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쉽게 판단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타인에게 던진 평가의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말의 품격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를 들으며 나도 언젠가 그렇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을 역적이라 불렀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편협함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함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걸 생각하면 자신이 해준 것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해준 것 기억하느냐며 자신의 선행을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진정한 베풀문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베푼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잊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책을 구해다 준 사람, 아픈 몸을 돌봐준 사람, 추운 겨울 이불 한 채를 건네준 사람.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선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약용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면 손사래를 치며
그것이 무슨 큰일이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도움을 주고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때의 일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은혜를 강요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투자입니다. 언젠가 돌려받으려는 계산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덕은 쌓는 것이지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선행은 쌓일수록 그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빛이 바래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와주고 나서 계속 그 일을 상기시킨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가볍습니다. 받은 사람이 편안하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푼 사람이 계속 그것을 말하면 은혜가 빚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느냐며 자신의 헌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해주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순박함에서, 그들의 끈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 자세입니다. 내가 베푼 걸 생각하면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요구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은혜를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해준 일은 크게 부풀려지고 내가 갚은 것은 늘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베풀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요. 진심으로 베푸는 것과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입니다. 진심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정약용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베푼 사람은 잊고 받은 사람만 가슴에 담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베풀문 상대를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움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미래의 보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베푼 걸 생각하면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늘 한쪽이 베풀고 한쪽이 받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헤아리는 자는 장사치와 다를 바 없다. 맞는 말입니다. 베풀물 헤아리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됩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하는 거래가 됩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순수함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자신이 베푼 것을 늘 입에 담는 사람과는 그런 순수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덕은 쌓이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베풀문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신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생깁니다. 말한 대로 행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곧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며 온갖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말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변명이 따라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일이 생겨서, 제가 잊어버려서라며 끝없는 핑계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제자에게 책을 구해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구했습니다. 백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도왔습니다. 유배인의 처지였지만 자신이 한 말만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말 한마디를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곤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럴까? 또 변명하지 않을까? 늘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이 있는 관계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도 긴장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한 동행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약속하지 말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좋게 보이고 싶어서 쉽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한 번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요.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도운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학식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내일 쌀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들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꼭 들렀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신의를 배웠습니다. 신의는 학식이나 지위와 관계없다는 것을요. 그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끝없는 실망의 연속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언행일치하는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귀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정약용은 자신에게 약속을 지켜준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이 18년의 유배를 견디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말만 늘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곁에 남아야 할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적더라도 그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작은 실천이 더 귀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을 그 사람의 변명을 듣는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신의 말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언행일치, 그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라고 원망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고통을 과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며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내가 베푼 걸 생각하면이라며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안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습관처럼 나오는 말 속에는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붙잡고 가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해로운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을 가까이 했습니다. 때로는 고독을 택했습니다. 해로운 인연과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정약용은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되지 않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인연의 숫자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수많은 연락처보다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적은 수의 깊은 인연이 많은 수의 얕은 인연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깊이 없는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 몇 개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다면,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은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성장하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높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상대의 좋은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나를 낮추는 관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요구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참았습니다. 맞춰주었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강물과 같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려보내고 머물러야 할 것만 붙잡아라.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나만 힘듭니다. 놓아주십시오. 해로운 인연을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 가득 차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짜 인연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18년의 긴 시간이 쓸모없는 관계를 걸러내고 진짜 사람들만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용기 내어 정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만남들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연 정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약용은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신중히 선택했고 진실한 관계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품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품격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연과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